그렇다면 버티기 힘들 정도의 통증으로 노년의 삶을 파괴하는 퇴행성 관절염,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무릎뼈 끝에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연골과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는 반월판이 있는데요. 이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 뼈와 뼈가 부딪혀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골은 이제 우리 마디마디 끊어져 있는 뼈가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구조인데 보통 각각 한 3에서 5mm 두께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이 이제 계속 연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어떤 체중을 버텨주는데 우리 일반적인 다른 조직처럼 혈관을 통해 혈액이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손상이 시작되면 우리가 스스로 회복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골을 이루는 주요 성분인 프로테오글리칸이 중요한데요. 수분을 머금어 부드러운 스프링 역할을 하는 프로테오글리칸이 줄어들면 관절이 움직일 때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염증이 생기고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도 우리 몸이 노화하여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연골세포가 손상되고 이로 인한 염증 발현으로 프로테오글리칸이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것이 퇴행성 관절염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죠. 프로테오글리칸이 이제 연골세포에서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연골세포들도 조금씩 그런 생성하는 양이 줄어들고 세포 수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연골의 기질을 차지해야 되는 주성분들의 양이 줄어드니까 연골의 어떤 탱탱함, 어떤 물리적 성질이 나빠지면서 관절염으로 이어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어진 노년의 질을 좌우하는 노화와 질병, 특히 보행에 문제가 생기면 삶의 질은 매우 떨어지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관절이 늙고 병드는 이유는 세포와 큰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약 100조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들은 분열을 통해 탄생하고 죽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수명을 다했는데도 죽지 않고 우리 몸을 떠돌며 질환을 일으키는 세포를 좀비세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전신을 떠돌던 좀비세포가 정상적인 연골에 붙어 노화를 부추기고 연골 쿠션인 프로테오글리칸을 없애며 염증이 발생하고 관절을 파괴하는 악순환이 일어나는데요. 이 과정에서 통증과 부기, 열이 발생하며 퇴행성 관절염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실제로 관절염이 진행된 연골에서 정상과 다른 세포의 변형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변형된 세포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관절염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관절염의 통증은 평범했던 일상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립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을 알기 위해 병원을 찾은 위순남 씨처럼 말이죠. 몇 달 전만 해도 정밀 검사까지 받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그녀의 무릎 상태는 어떨까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전방전이증이고 이제 노화랑도 약간은 연관이 있으신데 왼쪽 무릎이 아파 병원을 찾았는데 척추 전방 전이증과 무릎 관절염 2기 진단을 받은 순남 씨. 노화로 인해 척추와 무릎 관절 퇴행이 동시에 진행된 겁니다. 저는 무릎만 아파서 그런 줄 알고 무릎만 걱정하면서 왔는데 여기 다 아프다는데 허리까지 아프다니까 참 기가 막혀 죽겠나 지금. 어떻게 해달라는 거 모르겠네 지금. 요즘 들어 버스 타기가 두려운 순남 씨. 차에서 내리던 순간 극심한 무릎 통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집을 지척에 두고도 꼼짝달싹 못하고 도로 한 군데 멈춰섰던 아찔한 순간이었죠. 신호등 이제 꺼질러 가지. 가기는 가야 되겠지. 그 길이 그렇게 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긴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하나를 끌고 이제 계속 이제 뛰어가지고 오니까 주위 사람들이 괜찮냐고 그러시더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진짜. 내 몸을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이 다리가.
순남 씨는 몇 달 전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전에 살던 4층 빌라를 더 이상 오르내리기 힘든 이유도 있었는데요. 힘드냐.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다행이지. 계단 올라가. 제가 이제 몸이 자꾸 이제 아프고 이제 올라다니니까 점점 시간이 자꾸 걸리는 것 같아. 자꾸 4층에 옛날에는 4층 하면은 그렇게 금방 탁탁 올라갔는데, 아이고 한숨만 나오고 저거 언제 올라가냐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들도 편하게 사는데 삶을 얼마나 사냐. 우리도 아파트 들어가서 좀 편안하게 좀 살아봅시다. 좀 덜 굽고 그러고 이제 그러고 오게 된 겁니다. 이젠 아픈 무릎 때문에 서서 일하기도 힘든 상황. 왼쪽 무릎의 통증은 오른쪽 다리는 물론 허리와 발목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이고 허리 아파. 이젠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통증이 좀 내려가는 것 같아. 이 발등까지 조금 발등 같을 때는 조금 스리스리 좀 시린 것처럼 좀 그게 좀 있더라고. 그래서 갈수록 자꾸 이게 통증이 내려가고 그러면은 내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젊은 시절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던 순남 씨. 여행을 좋아해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활기차게 살았는데 걷는 게 힘들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을 도와 철공소에서 일했던 지난 40년. 무거운 철근을 이고지고 했지만은 그땐 무릎 관절이 이렇게 망가질 줄은 몰랐는데요. 60이 훌쩍 넘은 지금에야 후회가 밀려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루를 쉬지 않고 40년 넘도록 이렇게 살아왔는데 70을 바라본 나이에 이렇게 다리가 아프니까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고생하고 난 대가가 이건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들한테 짐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몸이 아프니까 너무 잘못되더라고. 부지런히 살아왔지만 내 몸 하나는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지난 시간. 그 세월의 무게가 순남 씨의 관절 곳곳에 고스란히 쌓였습니다. 우리 몸이 어차피 다 연결이 돼 있지만 무릎 관절염이 아주 심하면 앞에서 봤을 때는 오다리가 보통 진행이 되시고 옆에서 봤을 때는 무릎이 안 펴집니다. 무릎이 안 펴지게 되면 고관절은 더 수그러지고 허리 쪽은 더 반대로 꺾이게 돼서 무릎 관절염이 방치됐을 때 고관절, 허리 쪽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가게 되고 더불어 척추까지 우리 몸의 체중을 받쳐주는 이런 큰 뼈들은 다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느 한 군데가 고장이 났을 때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